흔히 교육 정책을 100년 대계라고들 이야기를 하죠. 학창 시절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가가 이 사고의 틀을 만들고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올바른 생각, 제대로 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 정책을 세우는 건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. 이런 의미에서 장의국 광주시 교육감의 학생 중심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 정책이 주목을 또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.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광주시 교육청 몹시 분주할 듯합니다. 장의국 시 교육감, 광주시 교육감 연결해서 직접 지금 교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올해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교육감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그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하셨네요. 네. 예, 뭐 축하드릴 일인데요. 그만큼 이 장의국 교육감님의 교육 정책들이 주변 또 우리 많은 지역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겠죠?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매월 이제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서 네.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의 그 업무 수행 지지도를 조사합니다. 네. 그 중에서 제가 2월에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 수행 지지도에서 1위를 했는데요. 네.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1위입니다. 네.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의 과분한 지지에 정말 감사하고요. 네.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 준 이유는 네. 뭐 존재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청렴 정책을 추진한 거나 네. 또 무상 의무급식, 체험학습비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해 오고 또 최근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 네.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. 결국은 교단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학생들이 교육했던 방향들을 잘 세우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라는 말씀이신데요. 이제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교육감님 이제 신학기 새 학기가 이제 3월 시작됐기 때문에 교육청도 굉장히 분주할 것 같아요. 요즘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? 네, 저희들 매우 분주하죠. 뭐 우리 교육기관은 잘 아시겠지만 3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고 네.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3월이 가장 분주합니다. 그래 이제 2017학년도 교육 계획을 네.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2월 중에 다 안내를 했고 네. 인사도 해서 학교에서는 준비를 지금 잘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상담하고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함께 계획도 세우고 네.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. 네. 예,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나 학교나 저희들은 매우 바쁘지요. 네. 3월이.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막 갓 입학한 그 학생들, 네. 그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굉장히 학교에 대해서 좀 걱정도 많이 되고 뭐 그럴 것 같아요. 그런 이 신입생들이 막 그 학교를 보낸 자녀를 처음으로 보낸 그런 부모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학부모님들이 과거와 다르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.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세심하게 잘 살피고 상담하고 그렇습니다. 다만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고 네.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래 주시면 학교 생활 참 잘할 겁니다. 네. 애들은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가면은 공연히 아이들도 겁먹고 염려도 하거든요. 네. 뭐 학교가 선생님들이 무서우면 어떨까,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네. 아이들 잘 지도해 주시면은 학교 생활을 좀 쉽게 할 겁니다. 네. 그 네.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교사분들도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다는 이야기시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네. 그런데 이 3월과 4월 주로 이 새롭게 학기가 시작되고 또 반이 바뀌고 친구들을 새롭게 사귀면서 이 학교 폭력도 좀 발생 빈도가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예, 그런 점은 있죠. 관련해서 광주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?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한. 예, 새 학년이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전 학년 친구들하고 그대로 학급이 같은 반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니까 이제 중학생들 같으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 같으면은
서열 다툼이 있습니다. 네. 누가 힘이 세냐, 누가 좀 똑똑하냐, 뭐 이런 다툼이 좀 있는데 네. 그런 상황에서 3, 4월에 약간의 그 긴장과 갈등이 있거든요. 네.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.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. 네. 세심하게 그리고 살필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 선생님들께서 나서 좀 완충해주고 서로 그런 것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그런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때가 바로 이 3, 4월이 아닐까 싶어요.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에는 교사들의 회의는 전혀 하지 않고 학생과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상담하고 대화하고 아이들을 살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월에는 그 담임 선생님들의 회의를 하지 않고 또 담임교사에게는 되도록이면 행정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네. 담임교사 행정 업무 제로화 정책도 펴고 그렇습니다. 네.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요. 그런 점에서 이제 중학교까지는 담임 선생님들이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. 네. 네. 작년 저희 그 광주시 교육계 이렇게 쭉 봤을 때 좀 문제가 크게 됐던 것이 바로 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문제였던 것 같아요. 네, 결국은 그렇습니다.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투명하게 채용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야지 그만큼 정당성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립학교 채용 문제 끊임없이 지금 발생되고 이 비리가 발생되는데 그런 문제 좀 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응책, 대안을 좀 만들으셨나요? 저희들은 이제 사립학교 재단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그 문제를 신규 교사 채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. 네. 일단 법인에 저희들에게 교육청이 위탁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잘 선발해 드리겠다는 그 위탁 제도나 또 사립학교 학교 간의 공동 관리다거나 우리 교육청과 공동 관리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고요.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사립학교 법인과 재단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. 그런데 교육감님 이 채용 자체를 지금 광주시 교육청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? 네, 별로 없습니다.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안타까운데요. 네. 이제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조례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 안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례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좀 더 체계화시켜서 조례 그 이상의 강제성을 갖고 있는 이 법제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광주시 교육청 차원에서 좀 노력하실 수는 없나요? 저희는 이제 국회에 그런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제안도 하고 국회의원들께 설명도 하고 또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안도 내놓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게 되면은 많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합니다. 네,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올해 2017년도 광주시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채용의 문제, 사립학교 교사의. 네, 그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. 더불어서 그 작년에 또 이슈가 됐던 게 이 모 여고였죠.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무단 수정했다.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문제 좀 잘 해결이 됐습니까? 그 학교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었는데 법인 재단에서 관련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저희들로서는 미흡하다. 네. 이렇게 생각해서 징계를 적절히 하시라 했는데 사립학교에서 저희들의 요구를 다 듣지 않고 네. 학교에서 그냥 솜방망이식 징계를 하고 말아서 저희들도 매우 고민스럽습니다만은 네. 잘 지도해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특히 이게 대학 입시 중심으로 우리 고등학교 이 제 시스템들이 짜여 있는 시스템에서 이런 부분들 생활 기록부를 임의로 고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위험할 뿐더러 굉장히 중요한 문제, 우리들이 해선 절대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그 생활기록부를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담임 교사가 일반 학교 생활에 대한 것을 쓰고요. 교과 담임 교사가 자기 교과에 대한 것을 쓰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그 권한을 특별한 사람에게 이제 임의로 주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었던 것이죠. 네. 그 관리를 저희들이 잘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어서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
그 기록은 담임 교사와 교과 담임만 하고 네. 교장 교감 또는 그 뭐 특별한 교사는 열람만 하고 그래서 열람에서 생겨나는 무슨 그 오류나 고쳐야 할 것이 있다 하면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고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도록 하고요. 네. 또 시스템상으로 다른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.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. 네,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 교육청에 굉장히 더 많은 광주시 교육청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. 네. 혹시나 이런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고3 수험생들이 대학교 진학을 할 때 이 대학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걸 받을 우려는 없나요?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. 네. 저희들이 실제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네. 다만 이제 자기가 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네. 그런 것 때문에 안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의심을 가지는데 네.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종합해서 이것저것 살펴볼 때 그러지는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고 네. 대학에서도 또 그럴 여력도 없고 어느 네. 학교가 그런지 기억도 못한다 네. 이렇게 또 말도 합니다.